닭띠분하고 안 맞는 띠, 명리학적으로는 충이 되는 띠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면 깨진다, 소리가 난다. 또 한 띠가 있습니다. 서로가 안 맞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모르고 계신 분이 계세요. 홍국입니다. 오늘은 닭띠, 이 띠와는 이런 인연 만들지 마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한테 맞지 않는 띠, 나는 이 띠하고는 맞지 않아 라고 1차적으로 보편화된 어떤 정의를 조금 많이 하고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거기서 정리하고 은연중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런 인연 만들지 마세요 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단절되고 극단적인 사고로 인간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기존 사고에서 좀 깨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닭띠분들 백호의 신장이고 믿음과 의리의 신장이다. 의리를 가장 중하게 여긴다. 항상 부지런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촉이 강한 예지를 또 가지고 있는 게 닭띠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1차적인 그런 관계에서 명리학적으로는 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나는 이때하고 맞질 않아. 이때하고는 조화가 안 돼. 궁합이 안 맞아. 그래서 1차적인 존재에서는 우리가 뜬궁합도 많이 보고 사는 관계에서 특히 결혼이나 심지어는 기업체에서도 조합법을 보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 사람과 나하고 합이 맞습니까? 또 조그만 기업체뿐만 아니고 어떤 업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람관계, 직장 안에 서로 간의 조직관계에서 융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많이 보시는 걸로, 참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잘못된 부분을 일러드리고자 얘기를 드립니다. 닭띠분들한테 1차적인 정리법에서 보신다라면 닭띠분하고 안 맞는 띠, 명리학적으로는 충이 되는 띠라고 합니다. 인연법이, 그죠? 해서 한데 토끼띠도 있고 닭이 금을 가지고 있는 신장이라면 토끼는 목을 그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신장인데 이 목금이 만나서 충을 하는 띠라고 그러죠. 그래서 닭띠한테는 토끼띠가 충이 되는 띠다. 그래서 만나면 깨진다, 소리가 난다 라는 어떤 그런 간단한 어떤 정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띠가 있습니다. 쥐띠입니다. 닭띠한테 쥐띠는 우리가 그럽니다. 원진이 되면서 기문간살이 되는 이해 차원에서 제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띠가 쥐띠다라고 얘기를 해서 서로가 안 맞다라는 거죠. 한데 이걸로 통해서 많은 분들이 1대1 상황에서는 그런 정의가 나옵니다만 여기서 그냥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단적인 생각으로 사람 간의 인간관계를 정의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결혼의 궁합 때도 띠궁합을 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아니야 라고 한데 제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모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 인간관계 1차적인 제가 정리해둔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작용력이 있는, 더 쉽게 얘기 드리면 발전과 변화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용법이 존재하고 있는 띠가 이 띠라는 거. 그래서 저희들은 명리학 공부를 하고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충이 아니고 합이 아니다는 말을 간간히 쓰고 저도 자주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게 뭐냐, 충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합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다른 것보다는 닭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토끼띠하고 안 맞다라고 해서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족관계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 그리고 사회적인 같이 활동하고 공유하는 어떤 자리라면은 내 띠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결단력을 내릴 수 있는 상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사람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아까 정리해둔 1차적인 정리법에서 나하고 저 사람은 맞질 않아, 단적인 그런 정의를 가지고 등을 돌리고 서로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큰 발전이 있을 수도 없겠죠. 그러면서 요즘 사회생활에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 간의 어떤 받는 인간관계를 통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큰 병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로 두고 있죠. 한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반전을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1차적인 정리에서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영역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상적으로 가장 편한 이치법을 제가 조금 더 설명에 도움이 되시라고 일러드리겠습니다. 도끼와 도끼 자루, 닭띠를 갖다가 금으로 도끼로 보신다라면 토끼띠는 명리학적인 성향으로 오행으로는 목에 해당됩니다. 도끼를 그 옛날에 나무를 자르거나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도끼를 만들었는데 다 쇠로 만드니까 손이 아프다는 것이죠. 너무 활용도가 없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목과 금의 성향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상반된 오행상의 그런 기운이다. 백호의 신장과 희열지신인 목의 신장이 서로가 상반된 방에서도 동과 서 서로 대칭궁에 앉아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틀린 어떤 그런 기운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특히 금은 목을 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 맞는 그런 기운들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그 도끼와 도끼자루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운은 뭐냐? 금이라는 기운과 목이라는 기운이 서로 만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그리고 그 활용도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금이 목이 싫어. 넌 아니야 라고. 목이 금이 나는 싫어. 넌 아니야 라고 했더라면은 서로 간에 활용도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가. 근데 각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하나로 융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도끼와 도끼자루. 이 관계는 서로 간에 배쳐가는, 제가 물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사람 관계에서 본다라면은 제가 그랬죠. 1차적인 정리에서는 서로가 춤을 하고 깨지고 소리가 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자리로 상황들을 만들 수 있는 띠들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1차적인 상황에서는 서로가 안 맞다라고 했고 손 놓고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예를 갖추고 서로 가지고 있는 기운을 존중해주고, 그 기운이란 뭡니까? 각각 서로 간에 잘하는 기운이죠.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이지만 이성적이고 기획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닭띠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향이 뭡니까? 백호의 기운으로서 믿음과 의리의 신장이다. 예지력이 강하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 조화를 이룬다면 서로 간에 예를 갖추면서 잘 만들어 나가고 서로가 찾아서 합한다면 아주 멋진 자리, 결국 변화 발전의 자리로서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점이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1차적인 정리법에서 충이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자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기운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더 친밀하게 조심스럽게 다가간다면 아주 개개인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찌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학문하는 입장에서 비교를 하는 건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닭띠 분들의 오행상의 상이 금이라 그랬어요. 아주 정제된 어떻게 조금 더 세밀하게 정밀화된 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금이라고 본다라면 쥐띠와의 관계에서는 쥐띠는 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정제된 금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예리한 칼. 칼은요 물에 칼을 갈 때 아주 날카롭게 할 때 이렇게 다스리고 칼을 잘 조화롭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칼을 갈 때는 꼭 물이 필요합니다. 그냥 돌에만 가는 건 줄 아는데 그러면 그 칼의 이빨이 다 날아가겠죠. 칼은 갈고 내가 더 활용도를 높이고 내가 발전을 하려면 그냥 칼을 갈 때는 꼭 물이 필요하더라. 그냥 단적인 예로 이런 비유법을 잠시 썼습니다만은 물론 상반된 그런 기운도 있어요. 자, 활용도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걸 잘 활용하면은 서로 간에 쥐뛰어 나오고 원진이 있어서 기문관사라는 기운이 있어서 서로가 안 맞다라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내 자신의 칼이라는 비유법입니다만 갈고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쥐띠가 필요하더라. 물이 필요하더라. 칼 갈 때는 물이 필요하다. 그 말 이유는 딴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쥐띠 같은 분들은 지혜의 화신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지혜의 어떤 도화살 기운이 강하다. 운우지정의 그런 기운도 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지혜로운 띠가 쥐띠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인간관계에서 비유를 한다면 닭띠도 이런 1차적인 정의에서 인간관계를 마무리할 것이 아니고
쥐띠와의 관계에서 서로가 잘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서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존중해 준다라면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3차적인 변화에서는 아주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 하고 오늘 일러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 의미가 다른 뜻이 아니고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1차적인 가지고 있는 그런 명약적인 또 주위에 알려져 있던 보편화된 정리법에서 벗어나시라. 진정한 이런 인연은 거기서 끝맺힐 게 그 다음을 보신다라면 아주 1차적인 정리에서 나는 이때하고 안 맞으라고 단적인 그런 정리법에서 포기하고 손 놔버린다라면 정말 큰 인연법을 놓친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내 자신한테 내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손을 놔버린다는 의미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대칭되지만 보완적인 관계 유지를 하면서 서로 견주하면서 각각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예를 존중해주면서 다가간다라면은 도끼와 도끼자루처럼 발전과 협업하고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유대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고에서 깨어나십시오. 보다 현명한 지혜의 어떤 사고로 창출하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모습이 곧 나의 발전이다 라고 잠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운곡이었습니다. 운곡의 점찰 얘기에 많은 관심과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구독자님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게 없을까 해서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구독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끊김 없이 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평상시에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점, 예를 들자면은 종교적인 거, 불교를 비롯해서 토속신앙, 민간신앙, 무속신앙 등 궁금하셨던 점 끊김없이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주위에 어긋날까봐 물어보지 못했던 거, 평상시에 남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의식으로 하는 행동 등 궁금하신 점 등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풀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했던 지식 내에서 아니 주위에 답을 찾아서라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곡의 점찰 얘기는 구독자님의 일상생활에 바른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더보기란을 링크를 클릭하시면 사연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이 닿는 대로 바로바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운곡의 점찰 얘기 구독과 주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곡이었습니다.